시작하도록 말씀드리고요. 언론사에 이제 미래신문에는 우리 대표님이 건강상 조금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나머지 언론사 되신 분들은 아마 직원분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승 국민 여러분, 언론사 대표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마 및 고성 발전을 위한 비전과 핵심 공약 발표에 많은 국민들을 초청해서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선거법 저촉으로 초청하지 못한 점 너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성군 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임왕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성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정책과 출마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공약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되고 낙후되어가는 고성의 일상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정치를 좀 하면 어떻겠나,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고성 발전을 위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그냥 포기한다면 아마도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2013년도 창원대학교 행정 석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 행정 박사를 득하게 됐습니다. 36년간 조직생활과 대학에서 개인 교수 역할을 하면서 창원시 관광진흥위원, 고성문화관광 대표이사,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 경영으로 해외 선진국 농업 전문 연수 및 관광사업, 외국인 관광객 한국 유치, 친절한 고객을 춤추게 한다 CS 강의도 해왔습니다. 정말 현장 실무 경험이 탄탄히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낙후된 고성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성 인구 47,099명, 초고령화 시대 65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 40.11%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안타깝게도 642명이 이르고 출생아 수는 83명으로서 초등학교마다 학생이 없어 입학을 못하는 실정이 고성의 현 주소입니다. 자연 소멸적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겠지만 기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우리 고성으로 전입하도록 좋은 정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기업 유치가 되지 않는 한 인구 증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인구 전출 문제는 다소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 생활 인구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고성의 밤거리에 꺼졌던 불이 다시 환하게 밝혀지고 골목 상권은 활기를 띨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봐온 것은 아침 일찍 어르신들 효도여행, 사회단체들의 야유회, 산악회, 각종 세미나를 가는 관광버스를 많이 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 고성으로 타 지방에서 관광버스가 온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간간히 스포츠 선수들을 태운 버스와 운동선수들은 아침 일찍 한 번씩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 1로 남해관광벨트는 고성의 심장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중심으로 국가 정책 사업들을 보면은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있고 KTX 역사 개통, 대전, 고성, 통영, 거제 고속도로 연결, 남해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은 지금부터라도 고성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테마파크를 새롭게 조성해서 찾아오는 고성, 살기 좋은 고성이 되도록 강함하게 탈바꿈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매력 있는 고성 관광, 치유이섬 및 웰리스 관광, 도농 상생, 도어 상생, 체험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관식규 3박자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체류형 관광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에 4근역 고성 탐방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간사지 및 마동을 중심으로 한 자연 생태 체험, 어촌 탐방,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천년기념물인 쌍조관 및 자란도 치유에서 웰리스 관광 활성화와 최고의 해양 휴양지로 바꿔가야 됩니다. 남쪽으로는 KTX 여사개통 및 가덕도 신공항장, 대전 고성 통영 거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365일 찾아오는 고성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초의 신규 콘텐츠 및 자연 생태 학습관, 예술품 전시관 등을 반드시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희귀 식물원 및 AR이 활용한 꽃 식물원, 고성 토종 수성 및 자수형 전시관, 미디어 파사드 종합 예술관, 자연 생태 학습관, 곤충 박물관, 자연과학관, 고성문화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널리 바다를 이용한 야간 경관을 재구성해서 여수 밤바다 못지않은 해양 스포츠 및 놀이시설이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북마을의 농어촌 체험장, 도농도어 상생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면 아마 신북마을 거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다항포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다항포 관광지는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순신 태안밖에 1km 되는 대단지 수국을 조성하고 바다 레일 바이크 시설로 놀이문화 등 다양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타 지역으로 많이 다녀왔을 겁니다. 전라도 곡성 장미축제, 태안의 튤립축제, 산천 생주의 꽃잔디 축제, 순천의 국가 정원 박람회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 질 수 있는 자연경관을 개발해서 관광의 유치에 아주 적합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광사업의 수익성이 제조업보다 2배 높다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관광산업은 단순 입장료 수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대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입장료의 페이백 제도 시행으로서 고성시장 및 골목 상권에 돈이 도는 선순환이 됩니다.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인구 증대가 가능합니다. 살기 좋은 고성 및 고성의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우리 고성에 300만 명이 관광이 왔다. 그러면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서 10만 원씩 쓰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천억의 고성읍에 소비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연간에 2천에서 3천만 명을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관광 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1인당 100만 원의 소비를 일으킨다 그러면 3천만 명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30조 원을 쓰게 가야 됩니다. 우리 고성도 반드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공약 두 번째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화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농어촌이 살아야 고성이 산다는 겁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자본으로 가능한 소형 스마트팜을 활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죠.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로서 우리가 농사를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연구개발팀을 구성해서 고성에 풍수토양을 잘 분석해서 신특작물 기술 보급으로 미래 고성 농업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고성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고성 특산물 브랜드로 상품 가치를 상승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농, 기여, 기촌에 도움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성의 어촌은 바다 환경 정화 작업으로 어항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고성의 바다 특산물인 가리비 가공, 냉장,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여
수산업 종사들의 편의와 수익에 배양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공약 세 번째입니다. 스포츠 산업이 생존 전략 강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이 스포츠 산업을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죠. 통영으로 남해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고성에 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고성 골목 상권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저녁 7시 이후에는 암흑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성의 스포츠 산업 유치는 단순한 전지훈련 지역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라는 생각으로서 명품 전지훈련장으로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체육인들이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컨디션을 제공해야 되겠죠.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감독들과 선수들은 천연잔디구장과 주변 컨디션이 좋은 곳에서 훈련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쉐어할 수 있는 운동장 컨디션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좋아야 되고 숙박의 편리함도 최상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는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우리 고성이 앞으로 스포츠 산업이 최고의 훈련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고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연잔디로 명품 축구장 조성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태권도 수영 전용 시합장 마련, 노후화된 시설물 환경 개선, 유소년학부모를 위한 편의시설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 메카지구로 부각시켜 밤에도 풀이 켜져 있는 고성,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 확장성 및 지역경제 골목 상권이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국비도비 확보에 주력해야 됩니다. 공모사업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에 부족한 예산은 국비도비로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대규모 전시장 및 특수시설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모사업으로서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청도 홍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1,000억 정도를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 부족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보충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도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를 맞추면 사회복지 및 교육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안심동행으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고성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동행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360을 안심동행 서비스로 살기 좋은 고성으로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GPS 부착, 경증, 중증 장애를 위한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교통 편의를 위한 셀프 핸드 손잡이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의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외국어 프리토킹장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활 언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모님들의 한국 적응 능력 배양과 아이들의 소통의 창을 만들어서 고성의 아이들과 함께 외국어 하나만큼은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공약 6번째입니다. 문화예술공연단 및 교육연수관 유치입니다. 도시가 살아 숨쉬는 곳에는 분명 문화와 예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고성이 유일하게 이 공연장이 없다고 합니다. 고성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경남교육연수관 유치가 필요합니다. 고성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기능 및 기술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직업훈련소 운영에서 예를 들면은 조선업, 미용, 기계, 그 외 기타 여러 사업들의 미래의 진로라든지 진학폭을 다양화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및 국제 자매결연 국가와의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국가로서는 문화 교류와 자매결연은 단순히 우호를 다지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 관광, 행정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특히 고승부와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외부와의 연결력을 넓히는 것이 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시장의 현대화와 선순환 경제 구조입니다. 시장의 한계 개선으로 다시 찾는 고성으로 점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버스 주차장 시설 마련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역류와 수유 시설 및 휴게실 보강으로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수유시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고성시장에는 아마 수유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제도 확대 시행으로 선순환 경제 구조로 시장의 활기가 돌도록 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장의 화장실은 고성의 얼굴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이 조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만들면 사업이 되고 사업에 열정을 쏟으면 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성의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제 도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성의 군수를 비롯해서 도의원, 군의원, 여기 계신 고성 국민들이 모두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저는 그 군수, 이렇게 도의원, 또 군의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신 언론사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6.3 지방선거에 제가 도의원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실천 가능하고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과 경남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해서 군수님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고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을 찾아서 하는 도인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언론사 대표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원 출마를 하면서 무슨 공약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한 사람이 고성군을 발전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항드리고요. 이제 고성 군수님도 황열 군수 예비 훈련님도 같이 공연장을 시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장소적인 그런 거는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고성에 문화 공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그 맞춤형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 강화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 속의 그 복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밖에 유모차를 끌고 노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길을 잃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GPS를 부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내릴 때 보시면은 정말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촘촘하게 잘 챙긴다 그러면은 더 좋은 복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성 구민 그 어르신이라 하면
나이로 지정을 하면은 몇 세부터 해서 그 GPS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하실 그래서 거예요? 이제 대상자는 물론 이제 고성군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젊은 사람도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아마 필요한 대상자가 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지금 공약이 많고 이게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좀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부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이 만약에 군수하고 뭐 도지사하고 당선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뭐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다른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어떻게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면 그때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의 미래는 저는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 체육회를 지금 올해 제가 이제 2기 마지막도 하고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체육이 조금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은 말 그대로 체육회를 지원해주고 그 고성군 체육회 발전하려면은 이 국민 중심으로 체육인 중심으로 이 체육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체육회가 조금 하급 단체로서 조금 많이 위식이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면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약 중에 생존 전략 강화 중에 전용구장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 역할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이 문제는 우리 체육인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특히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엘리트 체육 그리고 또 같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안 도와주면은 이 또한 그 물거 짓는다고 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혹시 또 다른 생각이 계시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우리 행정하고 체육회가 뭐 어떻게 잘 매칭이 안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행정은 지원 쪽이고 체육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도의원 쪽으로 진행된다 간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은 행정으로서 지원을 하고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다 전담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용 구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경기장이 A라는 경기장이 있는데 정말 컨디션이 좋습니다. 좋은데 B라는 경기장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A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모두가 행정과 체육회가 같이 화합이 되고 호흡을 해서 언론을 내가지고 타협을 잘한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조금 그렇게 안 된 걸로 지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하신다 하시면은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고성 인프라 쪽에 지금 제일 시급한 시설이 지금 알다시피 지금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그리고 탁구장 그다음 볼링장 그다음 수영장 또 여러 또 기타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 시설이 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 도의원이 되신다 하시면은 이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좀 해서 같은 경우 조금 도움이 되는 어떤 이 시설이 조금 지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수영 동호인들 고성이 한 1,000명이 넘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예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건 맞죠.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훈련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영 취미를 하는데 내가 수영장 가니까 훈련한다고 우리 오지 마십시오. 좀 시간을 비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소년들을 많이 키워낸다 그러면은 앞으로 고성에 유입 인구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현 군수님도 앞으로 군수님 되실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황열 예비 군수님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육성을 하게 제가 마이크를 좀 역시 그 행정학 박사 이몽근 후보님처럼 공약이 아주 세심하고 질서 있게 해오셨는데 이 선거에 올인해야지 이 공약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이번 선거 자신 있으신 모양입니다. 뭐 모든 걸 자신감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여기 선거 운동하기 전에는 우리 대표님들 얼굴 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좀 하얗게 막 이게 좀 익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보니까 이거는 차 위에 군수급 정도에 걸맞는 공약이 많이 제시가 되세요. 혹시 이거 지금 포석이고 미래를 위해서 미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아마 사전에 들었을 겁니다. 이 공약을 내세운 거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좀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 황열 예비 후보자님께서 권수 예비 후보자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경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 하원 후보님께서 선뜻 이런 정책을 응할지 안 할지는 당을 떠나서 제가 볼 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 망거이가 나한테 공약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이건 뜻은 참 좋긴 한데 본인한테는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제시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 기초위원이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큰 공약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제가 이 정도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서 이러한 공약을 제시한다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하기는 군수 정도 돼야 이 정책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을 알아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다 국민들이 뭐 지켜하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또 아까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가장 그 제가 신선한 걸 보니까 우리 공무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지방 재정 차립도가 10%가 안 됩니다. 고성에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사업은 제가 가장 칭찬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 KF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갖다 확보하는 데 대해서 선도 역할을 해주고 그러자면은 도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